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건물 실무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리단 집회 의결권 위임장에 수임인란이 있어요. 이 수임인을 관리소장으로 한 경우 또는 사안 같은 경우는 아예 수임인란이 공란이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러한 위임장은 무효인 것인가?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이런 질문이 법적 쟁점이 되어서 제가 소송을 수행했고 여기에 대해서 승소했던 사례입니다. 이 승소 사례를 제가 질문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어떤 구에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 소유자입니다. 얼마 전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 총회가 개최되었는데요. 막상 총회 당일 제가 참석해보니 10명도 채 오지 않았는데 전체 구분 소유자, 이렇게 한 200명 되시는 곳이에요. 전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어떤 사람이 관리단 회장으로 선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리단 회장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도 제대로 안 했는데, 즉 우리 구분 소유자가 200명이 넘는데 10명밖에 안 됐는데, 즉 참석도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참석도 제대로 안 했는데 무슨 과반수 참석이냐고 항의를 하니까 위임장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위임을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의 위임장을 보니 수임을 받은 사람이 관리소장이거나 심지어는 공란인 것도 있었습니다. 자, 관리소장은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수임인으로 관리소장을 지정한 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그리고 수임인이 공란으로 된 것은 무효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의 쟁점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소장이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행사하면 관리사무소가 자기 구매에 맞는 사람을 관리단 대표로 뽑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쟁점이 질문으로 오거나 소송에서 법적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소장이 이렇게 선거에 개입되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기 때문에 그러한 선거, 그러한 관리단 집회의 의결은 무효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수임인란이 공란으로 된 경우도 종종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공란으로 된 위임장을 가지고서 누가 활용했겠죠. 사안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이 이 수임이 공란인 위임장을 가지고서 이러한 집회 의결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된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번 관련된 법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 제24조에는 관리인 선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즉 1항에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 이 관리인은 관리소장이 아니에요. 관리단 대표, 즉 관리단 회장 또는 관리단장,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해당 건물은 구분 소유자가 200명 이상이기 때문에 따라서 반드시 관리인을 뽑아야 되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의결 방법으로는요, 제38조에 1항에 관리단 집회의 의사는, 즉 어떠한 의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법 또는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이 엔드입니다. 이 미시니까 엔드예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그리고 의결권, 이거 지분입니다. 의결권 지분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관리인 선임이나 기타 관리 관련된 모든 의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와 그리고 의결권 지분의 과반수가 모두 찬성해야만 의결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의결권은요, 서면 그리고 또는이에요. 서면이나 또는 전자적 방법, 여기 이제 전자투표 같은 걸 말하는 것이죠. 전자적 방법 그리고 또는이에요.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 법률 규정으로 이게 나와요. 의결 방법으로는 첫 번째 1항, 이게 직접 참석이에요. 직접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참석하지 못하니까 서면이나 전자투표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참석은 하되 내가 못 나가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의결권 행사 방법으로서 집합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집회의 의결은 직접 참석해서 의결에 참여하거나 또는 직접은 아니지만 서면 또는 전자 방법, 대부분 전자투표이죠. 이 전자투표 방법으로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대리인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 요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 즉 대리인이 과이단 집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의결권 위임장을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위임장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위임장이니까 보통 위임인과 수임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임인은 그 구분 소유자 본인, 수임인은요, 이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그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죠. 이 수임인이 일반적으로는 지정되게 돼 있어요. 홍길동이면 홍길동, 부종식이면 부종식, 부종식이나 홍길동이 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지정된단 말입니다. 사전에 지정이 되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제가 최근에 승소한 판결인데요, 판례는 비록 위임장의 수임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임 의사가 명백하면 결국은 저희가 사실확인서를 받았죠. 내가 수임인 공란이었지만 내가 그분 여기서는 관리소장이었거든요. 관리소장이 내 위임장 사용하게 한 것 맞아요. 이렇게 위임 의사가 명확하면 그러한 수임인 공란의 위임장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보았던 사안입니다. 그러한 수임인 공란의 위임장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승소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에서는 마찬가지로 수임인을 관리소장으로 한 것, 이 자체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았던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